조희대 청문회가 또 이렇게 네. 사실상 파행이 되면서 조희대 네.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네. 이것도 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요. 사법부 수장이 네. 국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국회는 누구든지 불러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청문회를 여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데 네. 여기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고 지난번에 1인 시위도 했잖아요. 네.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맞아요.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 가지 잘못을 단 크게 했다고 봐요. 12.3 내란 당시에 법치가 무너지는데도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계엄사령부에 뭔가 협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군사법원 계엄하에 만들어지고 군사법원은 민간인들도 일정 범죄는 군사법원 가서 이제 재판을 네. 받는 거예요. 그럼 그걸 대법원하고 다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제일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하는 거. 윤석열 탈옥시켜주고 또 재판이 지연되고 네. 직위원 검사는 룸사롱 의혹을 받아서 자체모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발표도 안 하고 지연 내란에 대한 이런 조사 재판을 지연시키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네. 가장 큰 것은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네. 그 낙마시키고 교체시키려고 획책했다는 거. 이것은 제2의 12.3 내란과 같은 쿠데타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이런 걸 낱낱이 밝히려고 했는데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법에서는 주기현 판사에 대해서 결론 내릴 수가 없다. 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거기서 뭐 사실관계, 의혹관계가 확인되면 그때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또 오늘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검찰개혁은 검찰청 페이지로 네. 검찰개혁이 이제 궤도에 올라와 있는 뭐 디테일한 건 좀 네. 봐야겠지만은 네. 하지만 사법부는 어떻게 보면은 독립을 뭐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독립된 주권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네. 외딴 섬에 있는 듯한 다른 행성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안 그럼요. 되잖아요. 지금 사법 개혁의 필요성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회가 그 입증을 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국민이 직위원 재판관 보면서 네. 사법 개혁이 필요하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러한 형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형태 네. 이런 걸 보면서 뻔뻔한 형태를 보면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물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게 돼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누가 견제합니까?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네. 하긴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정감사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데 지금 그러한 것들은 모르고 마치 사법부가 최상의 기관처럼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덧 사법부가 국민 위에 네. 또 국민이 선출한 네. 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기현 판사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질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국내 상황 내란 종식으로 가고는 있지만 좀 지지부진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고 네. 뭐 재판도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해외 우리 외교 문제 또 네. 대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보니까 북한 외무성부장 김성경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는 절대로 없다. 네.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거 좀 풀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음. 대화 국면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네. 하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은 비핵화는 절대 없다라고 하면서 핵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면서 글쎄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뜻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북한은 줄기차게 비핵화 포기 네.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뭐 지금은 하고 할지 몰라도 모든 거는 영원한 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누구가 만드느냐?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미국이 발을 맞춰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먼저 첫 단계가 긴장이 최고로 고조된 걸 긴장을 완화하고 하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평화를 정착시키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미국을 설득시키고 국제사회를 설득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된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할 테니까 트럼프 당신은 피스메이킹 하셔라 예.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실제 한반도를 풀어가는 솔루션 메이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도 우리는 북한 그 적대적인 관계에서 평화적 남북 관계를 네. 추구한다. 그래서 북한을 일단은 인정하면서 실질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평화 추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하답을 한 거죠. 북한이 우리 비핵화 못한다. 일단은 그런 입장을 일단은 내놨는데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만들어 가면은 변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지금 말은 이렇게 또 세게 하고 있지만 네, 상황에 네. 따라서 달라질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와 네, 뭐 말이 통하고 친하다. 그렇죠. 이런 네. 취지의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비핵화는 뭐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은 만나고 논의하고 대화하고 그런 네. 수준까지는 언제는 갈 수가 있다. 아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에이펙 정상회담에 트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오면은 지금 뭐 가능성은 좀 희박하긴 하지만은 트럼프가 되게 좀 돌발적인 데가 있잖아요. 쇼맨십도 어디로 있고. 튈지 모르잖아요. 네. 판문점에서 김정은 전화 만난 적이 있으니까 한번 만납시다 하면은 김정은도 응할 수가 있다고 봐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은 아주 좋죠. 네, 그런 걸 좀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에요. 네. 추석에 연휴 땐 저희가 못 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추석 연휴 아마 바쁘게 또 네. 지역 네. 다니시고 네. 많은 시민들 만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저희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 추석 네.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추석이네요. 시간 빨리 갑니다. 추석 연휴가 또 길고요. 네.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인데 추석이 되면 넉넉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좀 부족한 이웃도 그런 이웃을 살피면서 이웃과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10월 4일 날 오마이 TV하고 같이 네. 성남 아. 쪽에 가서 민심을 민심 또 탐방을 들어보고. 좀 하는 프로그램을 오후 1시쯤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예. 예고가 나가면은 많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석 기간에 되게 심심하잖아요. 네. 그런 것 보시면 재밌겠네요. 오마이 TV 보시면서 네. 또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추석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도지사 후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공의전화 꼭 좀 받아주시고요. 네. 김병주를 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3위 안에는 들게 3위 안에 여러분들이 들게. 좀 도와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진짜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곰님께서 늘 애쓰는 김병조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대통령 도와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뜻을 모아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앞으로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이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